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송명숙의 장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혈관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쓰는 기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바로 이 기름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심장과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건강식으로 알려진 올리브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올리브유의 이미지와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유의 사용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흔히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제품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을까요? 우선 올리브유가 왜 그렇게 주목받는 건강식품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비교적 기름진 음식을 즐기지만 심장병 발생률이 낮고 평균 수명도 깁니다. 그 비결로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흔히 액체금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은 특히 혈관 청소와 염증 완화 그리고 세포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식물 성분과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온전히 작용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기름과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맛은 비슷할지 몰라도 건강에 주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조리용 기름처럼 높은 온도로 가열해 사용하거나 보관 방법에 신경 쓰지 않아 쉽게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 그저 기름만 먹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부터 효과적인 섭취 요령,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까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제대로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도 실제 성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기름으로 향과 맛, 색깔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반면 정제된 올리브유는 고온에서 가공되기 때문에 유익한 성분이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진짜 올리브유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색깔이 진하고 약간 녹색빛이 돌며 탁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맑고 연한 색을 띠는 제품은 정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는 풀 냄새나 약간의 과일 향이 느껴져야 하고 맛을 보면 입안에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매운 느낌이 살짝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극이 바로 폴리페놀의 특징입니다. 무향이거나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 기름은 건강을 위한 목적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참고 포인트가 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다른 기름을 섞거나 정제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용량 제품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병에 적혀 있는 원산지도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품질이 우수한 편이며 수확 날짜와 병의 재질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겨 있고 수확 시점이 명확히 적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처럼 진짜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보관과 조리 방식입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봉 후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자주 사용하더라도 입구를 꼭 닫아 산화를 막아야 합니다.
흔히 싱크대 위에 놓아두는 분들이 많은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은 오히려 기름이 굳거나 향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튀김이나 센 불에서 볶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발연점을 넘어서게 되면 유익한 성분은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에 발라 먹는 방식 혹은 요리가 다 된 뒤에 살짝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리를 하더라도 약한 불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리브유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섭취하는 시간대도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정도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높아집니다. 빈속에 섭취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소화기관 전체에 기름이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장 운동도 부드럽게 도와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하루의 시작을 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췌장염의 위험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숟가락을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작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장이나 췌장, 담낭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기름만 마시는 것보다 몸에 좋은 재료들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조합 중 하나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성분은 심혈관 질환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더해지면 두 성분이 서로를 도와 염증을 줄이고 혈중 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합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원래 염증 완화 효과가 높은 식품인데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고 효과가 훨씬 강력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올리브유가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관절 통증이나 류마티스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견과류와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중장년 이후에는 혈관 건강만큼이나 뇌 건강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더욱 권장됩니다. 식사 중에 간단한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와 채소의 궁합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처럼 색이 짙고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관 내벽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 들어가야 제대로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채소에 그냥 소금만 뿌려 먹기보다는 약간의 올리브유를 더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조합도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뜨거운 요리에 올리브유를 무심코 사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오히려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유제품과의 조합입니다. 치즈나 우유, 요거트 등과 함께 섭취하면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아져 체중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민수 교수가 공개한 건강 회복을 위한 레시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각각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핵심은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공복에 먼저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음식과의 시간 간격입니다. 올리브유를 먹고 나서 바로 다른 음식을 먹기보다는 잠시 여유를 두고 위가 기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먼저 섭취한 뒤 몇 분 후에는 혈관과 염증에 좋은 식품들을 추가로 섭취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울토마토, 다진 마늘, 그리고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각각이 독립적으로도 건강에 좋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소화가 부담되지 않고 마늘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며 견과류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순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을 먼저 마시는 이유는 위장의 기름막을 형성해 자극을 줄이고 이후 들어오는 음식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섭취하는 항산화 식품들은 흡수가 훨씬 빨라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간단한 활동을 하면서 위가 편안해질 때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면 부담도 줄고 에너지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특히 이 레시피는 하루에 딱 한 번만 실천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염증 수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 몇 주 이상은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식품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 필요한 기름의 성분이나 궁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민수 교수는 각 질환에 맞춰 올리브유의 품종과 섭취 방법을 구분하는 병별 맞춤 사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은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의 올리브유를 추천드립니다. 이 품종은 특히 올레산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혈관의 탄력을 회복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곁들이면 심장과 관련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그 뒤로 방울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매일 조금씩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 품종은 약간 더 진한 맛과 향이 특징이며 몸속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이 다진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관절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코로네이키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다진 마늘을 함께 공복에 섭취하면 아침부터 몸이 한결 가볍고 통증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적합합니다. 이 품종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천연 화합물이 풍부하고 혈관 내벽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먼저 먹고 이어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씹어 먹는 방식은 당뇨 관리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올리브유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특정 품종보다는 좋은 품질의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면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견과류와의 조합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과 비타민이 그리고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함께 작용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함께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기억력 유지와 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환별로 맞춤형으로 조합을 바꾸어 가며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하나의 음식처럼 생각하고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기름은 그 자체로도 효능이 있지만 식생활 전체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본연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리브유를 활용한 건강회복 루틴을 정리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먼저 섭취합니다. 그 후 토마토, 마늘, 견과류 등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합하여 함께 먹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식사는 30분 정도 지난 뒤에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몸에 익숙해지면 아침부터 몸이 덜 무겁고 소화도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단순히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 사용하는 것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이 뻐근하거나 피부가 건조한 경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손바닥에 덜어 약간 데운 뒤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천연 윤활유처럼 작용해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부의 윤기와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모든 실천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유지하고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질환이 있다면 병원에서 받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을 멈추는 방식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올리브유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과 병행하여 사용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숟가락의 기름이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잘못된 올리브유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구입하고 있지만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용법은 단지 효과를 떨어뜨리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올리브유 사용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고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실제 건강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온에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조리하면 유익한 성분이 모두 파괴되며 일부 물질은 산화되어 해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가 날 정도로 가열하면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쓴 기름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리브유를 플라스틱 병에 장기간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은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부 빛과 공기에 노출되기 쉽고 병 자체에서 유해 성분이 기름에 스며들 위험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빛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많이 간과되는 점은 오래된 올리브유를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산패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특유의 향과 성분이 변질됩니다. 맛이 변하거나 비린 향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건강에 이로운 성분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개봉한 뒤 6개월 이내에 사용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여름철에는 보관 상태에 따라 더욱 빠르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식사 때마다 듬뿍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과한 열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은 다른 어떤 식재료보다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무심코 한두 숟가락을 더 넣다 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올리브유의 건강 효과는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섭취 시간 역시 중요한데 늦은 밤이나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마시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 마시게 되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고 지방 성분이 간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섭취하고 일정한 활동을 한 뒤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루틴입니다. 건강한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날 기름 특유의 맛이나 질감이 부담스러워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마토나 견과류처럼 기름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빵에 살짝 발라 먹는 방식이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 자체의 온전한 성분을 최대한 손상 없이 섭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혹 올리브유를 마신 뒤 바로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름이 위벽에 남기 전에 씻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섭취 후에는 잠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움직임을 병행하면 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자녀에게도 같은 양을 먹이는 경우가 있지만 연령에 따라 기름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중장년 이상 연령층에서는 순하고 안전한 기름이지만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소화 능력과 체중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은 양부터 시작해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혈액응고 관련 질환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혈액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약물과 함께 복용 시에는 과도한 출혈 위험이나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기름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을 돕는 좋은 식재료일 뿐이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름 하나만으로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평소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올리브유를 활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올리브유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루 중 어떻게 올리브유를 활용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리브유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하나의 생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몸에 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따라하기 좋습니다. 하루를 여는 시간 아침 공복. 이때가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위장이 아직 음식에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먼저 입에 머금듯 천천히 마십니다. 가능하면 바로 삼키기보다는 입안에서 조금 머금은 뒤 넘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혀의 점막을 통해 기름의 일부 성분이 흡수되기도 하고 기름의 풍미를 천천히 느끼면서 위장에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를 마신 뒤에는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위는 기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점막은 보호막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방울토마토 3개 정도, 다진 마늘 반쪽,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합니다. 이때 마늘은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살짝 구운 형태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유효 성분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30분 정도 지난 다음 본격적인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그러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형태가 좋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은 피하고 채소 위주나 소화가 잘 되는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위장도 편하고 에너지 소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도 올리브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채소를 약한 불에서 가볍게 볶을 때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 한 번에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루 전체를 통틀어 2숟가락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 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하고 저녁보다는 낮 시간대에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간 건강에도 더 부담이 적습니다. 간혹 공복에 마신 기름이 속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른 토스트 한 조각이나 삶은 감자 조각을 소량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단 기름이 입안에 남아있는 시간을 최소한 확보한 뒤에 추가 음식을 섭취해야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올리브유는 위산과도 반응하기 때문에 위장이 너무 예민한 분들은 처음 며칠은 양을 반 숟가락으로 줄였다가 점차 늘려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2번 아침과 점심 사이에 올리브유를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배변 활동입니다. 장 운동이 부드러워지고 배가 덜 더부룩해지며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아오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도 따라오게 됩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들도 서서히 개선됩니다.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고지혈증을 겪고 있던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던 분들은 기름 섭취를 병행하면서 약의 효과가 더 부드럽고 오래 지속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병행해야 하며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기분 상태의 변화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뇌에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기름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오후에 피로가 덜하고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름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리브유를 활용한 루틴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단지 좋은 기름을 구입하고 꾸준히 아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매일 아침 한 숟가락의 기름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남은 분량에서는 올리브유를 활용한 생활 속 아이디어들, 그리고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실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 하나로 삶이 바뀌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기름을 통해 건강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체험담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의 모범적인 예입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한 노년의 남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 가까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왔고 혈압도 불안정한 편이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도 해봤지만 수치는 쉽게 내려가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브유 섭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공복에 한 숟가락의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마신 후 토마토와 마늘, 견과류를 조합해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줄이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또 다른 분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음식 하나하나에 민감해져 있던 중년 여성입니다. 이분은 공복 혈당이 늘 기준치를 넘나들고 있었고 식후에는 피로감이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건강 보조제를 시도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브유와 견과류 조합을 통해 식전 기름 섭취를 시작했고 점심과 저녁에 탄수화물 양을 줄이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주 정도가 지나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되기 시작했고 식후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루틴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 관리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의 실천만으로 건강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몸보다는 의식입니다. 몸을 돌보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다른 생활 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올리브유를 마시기 시작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늦은 밤 야식을 줄이게 되었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몸이 정화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침에 기름을 섭취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를 넘어서 실제 몸속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리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결국 혈관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감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수백 번의 식사가 쌓여 우리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가진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매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병 안에 들어있는 올리브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 향, 맛을 조금씩 확인해 보면 언제 변질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본인이 가장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식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시는 방식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식단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기록입니다. 단순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올리브유를 마신 후 느낌, 위장의 반응, 배변의 변화, 컨디션 등을 간단히 기록하면 어느 순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나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식품입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거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꾸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하루를 여는 방식이 하루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침 습관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량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종합하여 건강을 위한 실천 목록과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쯤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해서 실천하기 쉬운 형태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에 대한 여러 정보와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천 요령을 정리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말처럼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그걸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실천 목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공복의 기름 섭취입니다. 눈을 뜨고 세수나 양치를 마친 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침이란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루 전체를 건강한 리듬으로 이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구성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먹을 때 소금이나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음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름의 부드러운 감촉은 식감을 풍부하게 해주고 흡수율을 높여주며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이처럼 조리 과정보다 식탁 위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름 사용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조합입니다. 토마토, 마늘, 견과류 같은 식품을 늘 식단 속에 함께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준비 과정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다진 마늘을 냉장 보관하고 토마토는 한두 개씩 소분해 놓고 견과류는 한 줌씩 봉지에 나누어 놓는 식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침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올리브유 루틴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 관리입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마치 약처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올리브유 병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후엔 바로 닫아 두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기름은 미련 없이 교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름은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산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함께 아침 올리브유 루틴을 공유하면 서로의 건강도 돌볼 수 있고 대화도 더 풍성해집니다. 간단한 실천이지만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은 기록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기름을 섭취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속은 편안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같은 사소한 메모가 쌓이면 그 안에 건강의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록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큰 도움이 되며 본인의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올리브유는 단지 몸을 위한 기름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엌 한켠에 작은 병 하나를 놓고 그 안에 담긴 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아침, 오늘 한 번의 선택,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을 천천히 바꾸어 갑니다. 이상으로 올리브유 건강법에 관한 송명숙의 장수의 지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기름병 하나가 놓이게 되기를 바랍니다.